사장님, 이 셔츠는 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입니다. 사고, 그날, 제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던 그날 말입니다. 편지를 읽던 윤정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그럼 그분이, 그 김혜숙 씨가, 그녀는 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4월 17일,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그 날짜, 자신의 인생이 무너졌던 바로 그날, 다른 누군가의 인생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남몰래 듣는 이야기 정미숙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코인 빨래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나타나 흰 와이셔츠 한 벌만 빨래하고 가는 노인, 그리고 그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빨래방 주인. 하지만 어느 날 노인이 남기고 간 편지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빨래방 주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 속에 살아왔는지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밤 11시가 넘으면 세상은 조용해집니다. 윤정혜 씨 63세. 그녀가 운영하는 코인 빨래방 깨끗한 세상은 24시간 무인으로 돌아가지만 밤 11시까지는 그녀가 직접 자리를 지킵니다. 이혼한 지 5년. 혼자 사는 집에 돌아가봤자 덩그러니 놓인 TV와 냉장고 소리뿐이니까요. 차라리 빨래방에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듣는 게 더 나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윤정이는 카운터에 앉아 낡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숫자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저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생각이 덜 복잡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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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는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밤 11시 15분. 언제나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옵니다.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3월의 밤 공기가 빨래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회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나이. 등이 약간 구부정하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걸음걸이는 의외로 단정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검은색 청가방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노인은 언제나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윤정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노인은 익숙한 동작으로 3번 세탁기 앞으로 갔습니다. 언제나 같은 기계였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꺼낸 것은 흰색 와이셔츠 한 벌. 그것뿐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처음 이 광경을 봤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한 달쯤 전이었을까요? 밤늦게 혼자 세탁기를 돌리는 노인의 모습이 처음엔 그저 외로워 보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사시나 보다. 불쌍하기도 하지.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틀, 사흘, 일주일,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옷, 같은 행동이 반복되자 그 외로움은 점차 이상함으로 변했습니다. 도대체 왜 매일 밤 와이셔츠 한 벌만 빨래하는 거지? 낮에 하면 되잖아. 왜 굳이 밤 11시에? 그리고 저 옷 사실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도 않는데. 노인은 세탁기에 와이셔츠를 넣고 천천히 세제를 부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의식처럼 정갈했습니다. 동전을 넣는 소리, 철컹,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곤 노인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세탁기를 바라보는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 같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세탁이 끝나는 소리, 삐삐삐. 노인은 일어나 세탁기에서 와이셔츠를 꺼냈습니다. 탈수까지 끝난 셔츠를 꾸깃꾸깃 그냥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개지도 않고 정리하지도 않고 어휴, 저렇게 구겨 넣으면 주름이 다 지는데. 윤정이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빨래방을 나갔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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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인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노인은 매일 밤 11시 15분 정확히 그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윤정이는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혹시 치매 같은 행동만 반복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가? 어느 날 오후 빨래방 근처 슈퍼마켓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슈퍼를 운영하는 김 사장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희 씨, 요즘 밤늦게까지 가게 지키느라 힘들지? 아, 그러고 보니 박 씨 어르신 요즘도 자주 와? 박 씨요? 응, 박노인. 저기 뒷골목 쪽 단독주택 사시는 분. 우리 가게도 가끔 오시는데 맨날 밤에만 오셔. 낮엔 한 번도 못 봤어. 이상하지 않아? 윤정이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그분, 혹시 가족은 안 계세요? 김 사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옛날엔 부인이 계셨대. 김혜숙 씨. 근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더라고. 교통사고였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뒤로 혼자 사신대. 아, 근데 말이야, 그 뒤로 박 씨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야. 원래 좀 무뚝뚝한 분이긴 했는데 사고 이후론 거의 말을 안 하신대. 동네 사람들이 말 걸어도 인사만 하고 그냥 가버리고. 김 사장은 혀를 찼습니다. 참 안 됐어.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김혜숙. 그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정이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혼 당시 변호사가 정리해준 서류들과 함께 보관해둔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 파란 볼펜으로 적힌 이름, 김혜숙,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날짜, 2020년 4월 17일. 윤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년 전 그녀의 인생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2020년 4월 17일. 윤정희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결혼 28년 차 남편 윤석호와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저 세월이 쌓여 익숙해진 관계.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고 둘만 남은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날 윤정이는 남편의 휴대폰을 청소하다가 메시지를 받습니다. 오빠,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미안해. 사랑해. 보낸 사람 혜숙.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오빠 넥타이 색깔 진한 거로 바꿔. 더 잘 어울려. 나 요즘 행복해. 몇 달치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정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그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다녀왔어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열었죠. 하지만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아내의 표정을 보고 남편은 알았습니다. 봤구나. 언제부터였어요? 정희야. 언제부터냐고.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국 고백했습니다. 1년. 됐어. 그 여자가 누군데? 회사 후배야. 김혜숙. 나이는? 38. 윤정이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20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정희야,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는 됐어요.
짐 싸세요. 그날 밤 28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 후 윤정이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작은 코인 빨래방을 차렸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었고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김혜숙, 그 이름만 들으면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도 잘 살고 있겠지. 내 남편이랑 나를 비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그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빨래방에 오는 박노인의 돌아가신 부인 이름이 김혜숙 같은 이름일 뿐이라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그 이름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여자도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 윤정이는 이혼 직후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화가 나고 슬퍼서 내뱉은 저주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설마 그 박노인의 부인이, 아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에 김혜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윤정이는 그날부터 박노인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15분 역시나 박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중한 인사. 하지만 윤정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평소처럼 3번 세탁기 앞으로 갔습니다. 가방에서 흰 와이셔츠를 꺼냈습니다. 윤정이는 그 모습을 노려보듯 지켜봤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내 남편을 빼앗아간 그 김혜숙이라면? 그럼 저 사람은 그 여자 남편? 그 여자가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우다가 사고로 죽은 거라면?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럼 저 사람도 알고 있었던 걸까?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웠다는 걸?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 걸까? 저렇게 매일 밤 와이셔츠를 빨래하는 건 혹시 그 최후의 순간을 떠올리는 거 아냐? 윤정이는 점점 박노인이 싫어졌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저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윤정이는 동네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빨래방 근처 월세 문의를 하러 간 척하면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근처에 박씨 어르신 사시는 집 아세요? 뒷골목 쪽에. 아, 박용식 씨요? 알죠. 거기 오래 사셨는데. 부동산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 부인 돌아가셨다면서요? 네, 한 5년 됐나? 교통사고였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혹시 사고 난 날짜 기억하세요? 부동산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봄이었던 건 기억나요. 4월쯤 벚꽃 필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어요. 윤정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20년 4월 17일. 그날 밤 윤정이는 박노인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의 인사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평소처럼 3번 세탁기로 갔습니다. 하지만 세탁기 앞에 서자 멈칫했습니다. 세탁기에 고장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윤정이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다른 세탁기를 써도 될까요? 윤정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체 점검 중이에요. 사용 불가입니다. 아, 노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모르겠어요. 내일 와보세요.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다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윤정희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기다릴게요.
언제 고쳐지든. 노인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윤정이는 당황했습니다. 뭐야, 이 사람? 사실 세탁기는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팻말을 붙여둔 것이었죠. 그냥 돌아갈 줄 알았는데 1시간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저 세탁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왜 저러는 거야? 그냥 내일 오면 되잖아. 하지만 노인은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늦었어요. 내일 오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아직 폐점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려도 됩니까? 윤정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노인은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노인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카운터로 다가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내일 찾으러 오겠습니다. 그때 빨아주시면 됩니다. 어르신, 저희는 맡기는 서비스는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빨래방을 나갔습니다. 윤정이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안에는 접힌 흰 와이셔츠가 들어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대체? 다음 날 밤 11시 15분. 박노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20분, 25분, 30분.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 오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가? 아니, 무슨 소리.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노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카운터에는 여전히 노인이 맡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그 봉투를 볼 때마다 묘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냥 빨래 좀 못한 것뿐인데.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빨래방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분 아십니까? 경찰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박노인이었습니다. 윤정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네, 알아요. 손님인데요. 박용식 씨시죠? 이분이 일주일 전부터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네. 윤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집에서 쓰러지신 걸 이웃분이 발견하셨어요. 현재 중환자실에 계신데 가족이 없으셔서 연락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씨의 지갑에서 이 빨래방 영수증이 여러 장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까운 분인가 싶어서 왔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빨래방 주인일 뿐이에요. 그렇습니까? 혹시 박 씨가 남긴 물건이라도 있습니까? 윤정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카운터에 있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 일주일 전에 맡기고 가셨어요. 경찰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유품으로 보관하겠습니다. 유품이요? 네. 박 씨가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윤정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윤정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의식불명, 회복하기 어렵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그날 밤 세탁기를 못 쓰게 해서 그래서 기다리다가 늦게까지 계셔서 혹시 그때 무리를 하셔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뇌졸중이 어디 그렇게 오는 병인가요? 하지만 윤정이는 자꾸만 자신을 탓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윤정이는 일어나 빨래방으로 갔습니다. 경찰에게 주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노인이 맡긴 봉투, 그 안에 접혀있던 와이셔츠. 경찰은 봉투만 가져갔고 셔츠는 아직 윤정이의 빨래방에 있었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빨아들여야겠어. 윤정이는 와이셔츠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셔츠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 편지였습니다. 윤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볼펜으로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노인의 글씨였습니다. 빨래방 사장님께 갑자기 이런 편지를 쓰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이 빨래방에 한 달 넘게 다녔지만 사장님께 제대로 된 인사 한 번 못 드렸습니다.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장님께서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옷만 빨래하러 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와이셔츠는 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빨아주었던 옷입니다. 5년 전 2020년 4월 17일 그날 저녁 아내는 이 셔츠를 빨래해서 다림질까지 깨끗하게 해두었습니다. 내일 입고 출근하세요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택시 타고 와라고. 하지만 저는 괜찮아. 조금밖에 안 마셨어라고 했습니다. 운전해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위험해. 내가 데리러 갈게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금방 간다고 했습니다. 30분 후 아내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마도 제가 걱정되어서 마중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를 쳤습니다. 제 차로 어두운 골목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내를 저는 술에 취해 있었고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쿵 소리가 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저는 감옥에 갔습니다. 3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기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1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아내가 없는 집, 옷장에 그 와이셔츠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빨아준 제가 한 번도 입지 못한 그 셔츠. 저는 그 셔츠를 입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매일 빨래합니다. 아내가 해주었던 것처럼. 왜 밤에만 오냐고요? 낮에는 사람들 눈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는 걸, 그것도 제 아내를 죽인 사람이라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왜 같은 세탁기만 쓰냐고요? 3번 세탁기는 제일 구석에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덜 띄는 곳. 그리고 그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제일 조용합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그런 소리. 왜 개지도 않고 구겨서 가져가냐고요? 어차피 집에 가서 다시 빨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게 제 벌입니다.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입니다. 사장님, 혹시 제가 더 이상 빨래방에 오지 못하게 된다면 이 셔츠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빨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버려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묻힐 때 함께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 곁으로 갈 때 깨끗한 옷을 입고 가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일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아무 말 없이 빨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용식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윤정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녀는 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4월 17일. 그날, 자신의 인생이 무너진 그날, 다른 누군가의 인생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김혜숙, 박노인의 아내 이름. 김혜숙, 자신의 남편을 빼앗아간 그 여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이름이 같았을 뿐. 윤정이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자신이 얼마나 오해 속에 살았는지, 자신이 얼마나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대했는지.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용식 환자분, 면회 가능한가요? 가족분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의식이 없으세요. 면회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것만이라도 전해주시겠어요? 윤정이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깨끗이 빨래하고 다림질한 흰 와이셔츠가 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한 장. 박용식 어르신께. 어르신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오해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어르신을 차갑게 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셔츠는 제가 정성껏 빨았습니다. 다림질도 했습니다. 어르신의 아내분께서 하셨던 것처럼 부디 건강을 회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충분히 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조금은 자신을 용서하셔도 됩니다. 아내분께서도 그걸 바라실 것 같습니다. 코인 빨래방 깨끗한 세상 윤정이 올림. 간호사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이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박노인을 봤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노인. 숨만 겨우 쉬고 있는 노인. 윤정이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어르신, 부디. 그날 밤 11시 15분. 빨래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번 세탁기는 멈춰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그 앞에 작은 국화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노인이 앉았던 그 자리에 등을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3월의 마지막 비. 세탁기는 돌아가지 않았지만 빗소리가 빨래방을 채웠습니다. 윤정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깨끗해졌을까요? 당신도 저도. 3주 후, 윤정이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는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동네 사람 몇 명만이 참석했습니다. 윤정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박노인은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내의 사진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김혜숙, 부드러운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이분이. 윤정이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 속에 살았는지, 자신이 얼마나 편견으로 가득했는지. 장례를 치르는 동안 윤정이는 박노인에게 입힐 수위에 그 흰 와이셔츠를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건 어르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옷입니다. 그날 이후 윤정이는 매일 밤 11시 15분이 되면 빨래방의 3번 세탁기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이제는 깨끗합니다. 빨래방을 찾는 손님들이 가끔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세탁기는 왜 안 쓰세요? 윤정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특별한 세탁기거든요. 어느 날 밤, 한 젊은 여자가 빨래방에 들어왔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그 여자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후련하기보다는 더 복잡해요. 윤정이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장님은 이혼하신 적 있으세요? 네. 후회하세요? 윤정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죠. 하지만 후회하는 건 이혼한 것보다는 뭐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느라 다른 사람들까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윤정이는 3번 세탁기를 바라봤습니다. 증오는 나를 망가뜨릴 뿐이에요. 다른 사람도 함께. 여자는 윤정이를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용서하세요. 그 사람보다 먼저 자신을. 윤정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깨끗해져요. 정말로. 그날 밤 윤정이는 빨래방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 적혀있던 이름. 김혜숙 2020년 4월 17일. 윤정이는 그 페이지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보내야겠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차가운 3월의 마지막 비가 모든 걸 씻어내듯 내렸습니다. 윤정이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깨끗해졌네요. 당신도 저도 우리 모두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정미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